자, 문제 33번에 1번입니다. 이런 유형 있죠. 지금 이제 33번에 1번 유형. 이런 1번 유형은 소방설비 기사에, 기술사에, 관리사에 모두 나온 유형이에요. 이게 지금 관로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Q1, Q2. 그죠? 근데 우리 관리사에는 Q3가 나왔죠. 중간을 연결해서 Q1, Q2, Q3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게 기출이 됐어요. 그러면 기술사는 무슨 유형이 기출됐냐? 관로망 중에 Q1, Q2인 거와 1, 2, 3인 거, 이 세 개가 모두 기출이 됐고, 기사도 2개 유형이 출제가 됐고, 관리사에는 1개 유형만 출제가 됐죠.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수총 유량 1200을 사용할 경우 AB 구간의 마찰 손실을 구하시오. 자, A에서 B까지의 마찰 손실을 구하는데, 자, 마찰 손실은 물이 흐르면 있다. 물이 흐르지 않아도 있다. 1번이죠. 물이 흘러야 마찰 손실이 있어요. 정지하고 있으면 손실은 없는 거예요. 자, 마찰 손실을 구해라. 자, A에서 이렇게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물이 흘러요. 예. A에서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을 구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마찰 손실을 델타 P1, 이렇게 마찰 손실을 델타 P2라고 하면 이 마찰 손실은 같다. 이쪽이 크다. 아니다. 이쪽이 크다. 예, 같다.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게 긴데 왜 같냐? 네. 자, A점의 압력이 5라고 가정을 하고요. B점의 압력이 3.5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높낮이가 똑같아요. 압력은 높낮이에 따라서 마찰 손실에 따라서 변하죠. 네, 높낮이가 똑같으면 저기 이제 평면도인 거예요. 평면도. 위에서 본 모양이. 높낮이가 같다고 해요. 그럴 때 압력이 다른 이유는 하나죠. 마찰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A에서 B, A는 5, B는 3.5예요. 그럼 마찰 손실 압력은 얼마입니까? 1.5죠. 자, 이렇게 가는 마찰 손실 얼마요? 1.5. 이렇게 가는 마찰 손실 1.5. 1.5, 1.5. 왜요? 예. A점과 B점을 이쪽도 이쪽도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가더라도 출발점 A, 끝점 B. 이렇게 가더라도 출발점 A, 끝점 B.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해의 끝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마찰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이거는 뭐 다 알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1200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양은요? 1200이에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양은요? 1200은 Q1 더하기 Q2다. 그쵸?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큰 1번.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려요. Q1, Q2든 Q1, Q2, Q3든 간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유량 관계.
Q는 Q1 더하기 Q2다. 전체 Q가 1200이죠. 1200은 Q1 더하기 Q2다. 미지수가 2개죠. 그쵸? 자, 마찰 손실 압력 관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P1은 델타 P2다. 그죠? 자, 이 수식에, 자, 마찰 손실을 구하는 수식은 여러 개가 있죠. 하즌 윌리엄스 공식이 있고, 달시 바이스바워, 하즌 포화즐, 이런 수식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소방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또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하즌 윌리엄스식이죠. 달시 바이스바워식이 현장에서 쓰입니까? 거의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현장에서 주로 쓰는 거는요, 하젠 윌리엄식이에요. 자, 여기에 문제를 위한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달시 바이스바워식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하젠 윌리엄스식이 올 수도 있고, 달시 바이스바워식이 올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C가 같죠? C는 배관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지울 수 있죠? D는요, 광경이 같으면 지울 수 있어요. 그죠? 배관 길이는요, 넣어야죠. 이 배관 길이는 총 길이를 넣어줘야 돼. 직관 플러스 상단 길이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직관 플러스 상단 길이, 그죠? 부속품의 상단 길이. 등가 길이라고도 하죠? 자,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Q1은 0.93 Q2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식이 두 개가 된 거예요. Q1, Q2를 포함한, 즉 미지수를 포함한 1번식, Q1, Q2 미지수를 포함한 2번식. 자,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러면 Q1 대신에 0.93 Q2를 넣어요. 즉 여기에 Q1 대신에 0.93 Q2를 넣어요.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Q1 대신에 1번식에 2번식을 대입했어요. Q1 대신에 뭘 넣었어요? 0.93 Q2를 넣었죠? 그죠? 뭘 구할 수 있어요? Q2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Q2를 구했더니 621.76이 나왔어요. 그럼 Q1은요? 1200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Q1도 구할 수 있고 Q2도 구하고. 자, 마찰 손실은요? 여기에 Q2 넣었어요. 그러면 길이도 2 쪽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2를 넣고 여기는 1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2, 2, 2, 2. 그죠? 근데 이거 1이나 2나 똑같은 게 이거는. 네. 그래서 최종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구해라. 이거는 뭐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유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량을 못 구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유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 유량을 구하는 방법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이거요. 하디 크로스 계산 방법. 자, 조금 전에 이게 1번이라고요. 근데 1번에 또 장가지가 있어요. 이 식이 달시 바이스바워 식이 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큰 한계의 방법이에요. 하젠 윌리엄스가 오든 달시 바이스바워 식이 오든 큰 한계 방법이에요. 그럼 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디 크로스 계산 방법. 이거는 지금 관리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어디에는 나왔냐? 기술사에 나왔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이런 게 우리 예상 문제예요. 조금 전에 이 풀이법은요, 기출 문제예요. 이제 이 기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유형은 기출 문제 유형의 풀이법이 된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관리사에만 출제되지 않은 예상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형에서는 또 뭐가 출제될 수 있냐?
계산해라.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디크로스 계산 방식의 순서를 쓰시오. 계산 방법을 나열하시오. 이렇게. 이게 기술사에 여러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방법을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저 뒤에 순서도 나오고요. 계산 순서가 나오고 또 하디크로스가 또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왜 이걸 띄워놨냐? 네, 이걸 설명하려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는 이 방법으로 풀고요. 지금은 이 방법으로 풀어놨죠. 그럼 언제 이 방법으로 풀고 언제 이 방법으로 푸냐? 말이 없으면 이 방법으로 풀고요. 말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하디크로스로 풀어라. 그러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이 하디크로스 계산 방법은 뭐냐? 가정법이에요. 유량을 일단은 가정을 해요. 자, 여기 표. 일단은 이 하디크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표를 암기해야 돼요. 즉, 첫 번째 괄호 구간,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반복 계산 1, 반복 계산 2, 유량, 차압 나누기 유량, 즉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여기다 쓰고. 그쵸? 자, 요소 보정치 계산법. 마이너스 델타 P의 합계 나누기 1.85 곱하기 Q의 분의 델타 P의 합계. 즉 요거 있죠. 델타 P의 합계, Q분의 델타 P의 합계.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의 합계, 위에 있는 거의 합계.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왔죠. 이 값이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을 외워야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디크로스 계산 방법을 풀이하기 위해서 두 개를 외워야 돼요. 표를 외워야 돼요. 항목이요. 그리고요, 유수 보정치 이 수식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1200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600 가고 이쪽으로 600 가겠지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항상 단순하게 절반씩 가정을 해버려요. 자, 600 가고 지금 이게 얼마예요? 1200이네? 그럼 제가 다른 걸 끌어다 놨네. 1200인데 제가 복사를 했는데 다른 걸 복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뭘 했어요? 900, 900을 했죠. 그죠? 예, 1800 들어가고 1800 나가는 거를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건 저희 실수예요. 그러면 바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네, 어떻게 돼요? 예? 이게 1200, 1200이니까 여기에 600 마이너스 600.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길이는요. 한번 볼까요? 길이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231, 202네요. 그죠? 231, 202. 그죠? 이것도 좀 다르네. 그래서 그 길이 놓고 600, 600. 여기는 600.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600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요. 예, 마이너스 600. 반대로 넣는 이유는 이게 이제 원을 돌리면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은요.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이거는 시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600 마이너스 600.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이용해서 마찰 구할 수 있죠. 마찰 구했어요. 그죠? 유량분의 마찰. 유량분의 마찰. 그죠? 유량분의 마찰. 유량분의 마찰에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Q분의 델타 P.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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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모두 플러스죠. 이거는 연동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표를 채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3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0 나왔죠?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30을 어떻게 주냐? 900에다가 마이너스 30, 870. 마이너스 900에다가 마이너스 30. 그러면 마이너스 930.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쪽으로 얼마 흘러간다는 거예요? 870. 이쪽으로는 930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똑같은 걸 복사했으면 예,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를요? 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을 텐데 예, 제가 다른 걸 복사해 왔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 이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얘가 킬로그램 단위 아니에요. 그램 단위예요. 우리 하즈 윌리엄스 공식에 6.174 곱하기 10에 5성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나오죠? 그죠? 곱하기 1000 하면 그램 퍼 제곱센티 나오죠? 왜 그러면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 단위로 계산하냐? 그램 단위로 계산하면 1000배 정확하니까. 정확도를 1000배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사치로 갑니다. 만일에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 계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그러면 계속 가까워져요. 다음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량 100, 양정 90인 소방펌프를 설계하여 제작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한 결과 양정이 80이었으며 회전수는 2000이었다. 최초 설계 조건인 양정 90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펌프의 전격 출력을 당초에는 10kW를 선정하여 설계했을 때 소요 동력 및 회전수는 얼마로 변경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펌프를 설계해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져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펌프 성능 시험을 했어요. 성능 시험을 했는데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양정이 90이 나와야 되는데 양정이 80이 나온 거예요. 성능이 미달이 됐다고요. 그러면 90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그럼 회전수를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네. 그래서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회전수를 2122로 높이면 될 거다. 그쵸? 그러면 10kW였는데 소비되는 동력이 그러면 얼마가 더 소비가 될 거냐? 얼마가 소비될 거냐? 회전수를 높였으니까 동력의 소비도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야? 10이 아니고 조금 더 12kW가 소비가 되더라. 회전수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상사 법칙에 관계된 거는 이미 기술사, 기사, 관리사 모두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유형이 다양해요. 문제 유형이 여러 개예요. 자, 3번입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이렇게 한 번씩 써봐야 돼요.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읽어봐야 돼요. 네,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화재 안전 기준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에, 법규 자체에 그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매한 거는 그림으로 추가 해설해 놨다고요. 이 얘기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글씨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죠. 아, 그래야 현장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에 보면 또 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 송수 장치라는 표현을 쓰죠. 유수 검지 장치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죠? 자, 유수 검지 장치는 뭘 얘기를 하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 시 유수 검지 장치가 있죠. 자, 또 하나 패들형이라는 유수 검지 장치가 있어요. 패들형. 자, 일제 개방 밸브, 즉 대류주 밸브 있죠. 얘는 유수 검지 장치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프로액션 밸브는요, 유수 검지 장치죠. 건식, 즉 드라이 밸브, 아람 밸브, 패들형, 유수 검지 장치입니다. 그럼 가압 송수 장치에는 뭐냐? 예? 이 가압 송수 장치가 4가지가 나오죠. 화재 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 예? 뭐 고가 수조, 압력 수조, 가압 수조, 그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 방식. 그죠? 그러면 충압 펌프가 가압 송수 장치다 아니다? OX. X다. 충압 펌프의 기준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 정도가 나온다. 다 이렇게 모아보면, 아니면 충압 펌프에 대한 기준은 한 6줄밖에 안 된다. 자, 충압 펌프는 기준이 한 6줄밖에 안 됩니다. 동그라미 몇 번에 충압 펌프가 다 있다고요.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은,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 양은, 그런 문구 있죠. 그게 충압 펌프의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압 펌프, 즉 펌프에는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해야 됩니까? 가압 송수 장치에는 해야 돼요. 가압 송수 장치의 성능 시험 배관을, 순환 배관을, 물올림 장치를, 뭐를 이렇게, 그죠?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 많이 읽으면 진짜 수십 번 읽으면 이런 거는 채울 수 있어요. 즉 뭐야? 객관식 형태, 또 이렇게 단순 기입형은 수십 번 읽으면 쓸 수 있다고요. 이런 거는 수십 번 읽으면 대처 가능해요. 근데 뭐는요? 종류 5가지를 써라. 기준 5가지. 그죠? 기준 10가지를 써라. 수십 번 읽었어요. 쓸 수?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뭐 국민교육 헌장이나 애국가를 외우듯이, 그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자, 넘어갑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거 쓸 거예요. 이 처음, 중간, 제일 끝에 있는 것도 말이죠. 그죠? 제가 이 가로 넣기가 왜 어려운지를 아는지 아세요? 제가 기사 시험을 보고 관리사 시험을 보고 기술사 시험을 봤는데, 이 관리사 시험 제가 볼 때는 가로 넣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3회 땐 거 언제 가로 넣기 나왔죠? 압력 수조 구성 가로 넣어라. 그죠? 가로 넣기 나온 적 있어요. 우리 관리사 시험에 2차에 가로 넣기형이 있다고요. 기사도 있고 기술사는 없죠. 근데 기사에 맨 처음에 나온 가로 넣기형이 1993년 10월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시험을 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가로가 넣는 게 한 20개 나왔는데 5개밖에 못 썼다. 맞은 게 5개가 아니에요. 쓸 말이 없어서
못 채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는데 5개밖에 못 썼다 이거예요. 쓸 말도 없었다는 거죠. 맞은 게 5개가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다 썼고요. 맞은 게 15개가 넘었죠. 왜요? 화재 안전 기준을 저는 20번 읽고 갔거든요. 기사 공부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어쨌든 많이 보시고 많이 외우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34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물분무 설비의 수리 개선을 통하여 Q2, Q3, Q4, Q5, Q6를 개선하시오. 이런 유형 있죠. 지금 기사하고 기술사는 엄청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요런 유형은 기술사에 엄청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럼 기사에 나오는 엄청 나온 유형은 뭐냐? A점 헤드 하나만 개방되고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술사에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풀어볼 거예요. 같이. 이런 유형은 기술사에 엄청 나오고 아직 관리사나 기사에 안 나왔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관원애경 표가 있습니다. 관어재료, 강간, 흑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저 윌리엄스 공식 중에 C값이 얼마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이냐 120이냐 150이냐 이 세 개 수치 중에 뭐냐 이거죠. 자, 흑관입니다. 뭐예요? 100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물분무 설비잖아요. 그죠? 물분무 설비는 흑관이면 무조건 뭐예요? 100이라고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흑관이 100과 120으로 나눠지죠. 건식 준비 작동식은 뭐예요? 100입니다. 습식 일제는 120입니다. 자, 물분무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예요. 그렇지만 이게 스프링클러 아니라고요. 물분무는 설비 형식이 없어요. 그냥 물분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스프링클러는요 4개로 나눠지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굳이 따지면 그렇다고. 왜 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게 흑관을 써요? 백관을 쓰지. 그죠? 이 실제 문제를 위한 문제죠, 이게. 현장에서 누가 이 흑관을 쓰냐고요? 백관을 쓰지. 그죠? 그럼 백관은 다 뭐예요? 스프링클러든 물분무든 120이라고요. 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물분무는 흑관 얼마다? 100이다. 얘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스프링클러는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져요? 중간에 있는 건식 준비작동식이 100이고요. 습식 일제가 120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C값이 100이다. 교재는 없어요. 이거 모르면 풀이가 또 이상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Q2, Q3 뭐 이런 계산인데요. 자, A점이 있어요. A점. 여기 Q1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가는 양이 100 리터 퍼 민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압력이 A점에서 1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B에서는 압력이 얼마냐? B라고 하면요. 이건 얼마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찰 손실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델타 P.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마찰 손실을 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C값이 안 주어졌으니까 C값은 100이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주어졌잖아요. 길이도 주어졌고 흐르는 양 100리터/민도 주어졌고 관경도 주어졌고, 그쵸?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찰 손실을 계산했더니 0.29예요. 그러면 PB 압력 얼마입니까? 1.2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B에서 나오는 유량 QB는 얼마냐? QB는 얼마냐? 우리 헤드에서 나오는 Q는 K로또 P예요. 자, 방법 1번.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 헤드, 그죠? 자, 1입니다. 여기 얼마 나와요? 100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K가 얼마일까요? 자, K는 수식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루트 P분의 Q. 그죠? 100 나누기 루트 1.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QB는 100 루트 얼마예요? 1.29. 오, 100 구했으니까. K 값이 100이라면서요. 계산을 해보니까. 1번 방법.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Q는 뭐에 비례해요? 루트 P에 비례하잖아요. 자, 루트 1일 때 얼마였어요? 100이었잖아요. 그러면 루트 1.29일 때는 얼마냐? 대각선의 곱은 같다. 그죠? 예. 둘 다 무슨 법이에요? 비례법입니다. 대각선의 곱은 같다. 비례식이죠. 그죠? K를 뭐라고 읽어요? 여기에서는 비례상수예요. 비례계수라고요. 우리가 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죠. 방출계수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렇게 계산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213.58. 그죠? 113.58. 이게 113.58.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값은 얼마예요? 당연히 뭐 113.58에다가 100을 플러스하면 되겠죠? 그래서 213.58이다. 그래서 Q2 값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 Q3를 구해야 돼. Q3를. 그럼 Q3 구하는 게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Q3 구하는 게. 그리고 Q3 구하는 방법하고 Q5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방법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죠. 기술사 유형인데요. 기술사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네, 그렇다고 뭐 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5명이 그건 아니죠. 저한테 배운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 되니까. 수천 명이 되나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구하려면 C점의 압력을 알아야 돼요. C점의 압력. C점의 압력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 마찰 손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 구할 수 있죠.
자, 마찰 소수 구하기 213.58 넣으면 되죠. C값은 100을 넣으면 되죠. 간격 넣으면 되죠. 그죠? 길이 넣으면 되죠. 3m. 그래서 하전 윌리엄스 공식에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17이 나오는군요. 1.17. 그래서 1.17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압력은 얼마예요? 1.29에다가 1.17을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2.46이 나왔어요. 그죠? 2.46이 나왔어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에 유량은 얼마냐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을 쓴다고요. 자, 이제 거짓값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참값이에요. 2.46 참값이라고요. 자, 거짓값. 자, 여기에서 얼마가 나온다고? 빨간색 거짓값이에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100이 나온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압력은 1kg/.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거짓값을 썼어요. 왜 하고 많은 값 중에 이걸 썼냐? 예, 조금 전에 맨 말단에 헤드 한 개에서 이 값이 나왔잖아요. 다른 것으로 거짓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00이 나오니까 얼마가 흘러요? 100이 흐르죠. 그죠? 100이 흐릅니다. 그죠? 마찰 손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마찰 손실 얼마예요? 자, 3m입니다. 3m입니다. 광경이 똑같습니다. 100이 흐릅니다. 그죠? 예, 0.29겠죠? 0.29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이렇게 나가요? C점의 압력이 얼마예요? 예, 1.29죠. 맞아요? 자, 거짓값이에요. 자, 1.29의 압력이 C가 만일에 1.29라면 이 헤드에서 100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압력은 1이라고요. 이건 거짓값이에요. 그럼 참값은 뭐예요? 2.46이 참값이잖아요. 자, 1.291 때 얼마가 나왔어요? 예? 1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비례합니까? 루트 이렇게 비례하죠. 순서대로 써보죠. 조금 전에 Q는 뭐였어요? Q는? 루트 P에 비례했잖아요. 이거 또 여기서도 이게 쓰인다고요. 자, 루트 P가 얼마예요? 1.291 때 291 때 얼마가 흘러요? 100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값이잖아요. 참값은 얼마예요? 예? 2.46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흘러요? 대각선의 곱은 같잖아요. 그래서 거짓값을 이용해서 참값을 구해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얘기 들으면. 근데 이게 계산이 고난이도예요, 사실은. 이를테면 이거를 책만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계산을 했더니 Q3가 138.09가 나오네요. 그래서 참값 138.09가 나와요. 여기에서 당연히 138.09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압력은요, 1이 아니죠. 압력을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 D점에서 나오는 압력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묻지 않았잖아요. 3m 광경 그리고 100이 아니고 138.09 넣으면 마찰 손실 나오잖아요. 참 마찰 손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양 138.09 여기서 나오는 압력 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138.09가 나오잖아요. Q는 100 루트 P잖아요. P 구할 수 있죠. 여기 뭐 넣으면? 138.09 넣으면. 여기. 그래서 마찰선수를 구해서 압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넣어서 압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다양하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Q4를 알 수 있죠. Q4는 그냥 뭐 더하는 거예요. 138.09에다가 213.58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뭐 더했더니 얼마예요? 351.67. 그죠? 그럼 여기에 델타 P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델타 P를 구했더니 0.89예요. 0.89. 그러면 여기 압력 알아요, 몰라요? 여기 압력. 알죠? 그죠? 여기 압력. 얼마예요? 맞춰 더했더니 2.46에다가 0.89 더하면 3.35. 3.35예요. 그러면 요렇게 또 나가는 Q5는 얼마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 또 빨간색을 또 해야지. 여기에 얼마가, 예? 100이 나오고. 그죠? 여기가 1kg/제곱센티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얼마 흘러요? 100이 흐르죠. 그죠? 델타 P 얼마예요? 3m일 때 0.29예요. 4m일 때는요? 예? 약간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찰이 0.38이네요. 0.38. 조금 전에 0.29였는데 0.38. 그럼 요거 얼마예요? 얼마 가요? 1에다가 0.38이니까 1.38일 때 얼마 흘러요? 100이 흐르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예. Q는 루트 P에 비례한다 해서 얼마일 때? 1.38일 때 100이 흘러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참값은 얼마예요? 3.35잖아요. 일 때 얼마냐? Q5죠. 그죠? 대각선 곱은 같다. 2번 했어요. 가정법을. Q5를 구했어요. Q6는요. 뭐 당연히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고 풀이법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가정한 수치는 빨간색으로.